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30대 여자 요양보호사입니다. 남편은 저와 성격도 잘 맞고 무던한 사람이라 갈등이 크게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보육원 출신의 고아라며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편이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사건건 절 무시하고 막말하던 시어머니가 제게 잘 대해주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 해요. 여보, 어머님 나한테 뭐 화나신 거 있으셔?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 어머님이 요즘 나 볼 때마다 째려보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었거든. 혹시 저한테 맘 상하신 일 있냐고 여쭤봤더니 대답 안 하시고 대체 언제 분가할 거냐고 하시더라고. 우리 분가한다고 할 때 말리시던 분이 어머니셨는데 말이야. 아, 그냥 엄마가 원래 누구랑 같이 살고 지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래. 아빠랑도 한 침대에 누우면 불편하다고 각방 쓰시는 분이잖아, 우리 엄마. 그럼 뭐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네? 당신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사람이 가끔 또 이유 없이 심기 불편한 날도 있는 거지. 오늘이 엄마 그런 날인가 봐.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 영 눈빛이 심상치 않으셔서 그래. 혹시나 어머님이 그러시는 이유 알면 꼭 말해줘. 알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마누라.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와 남편에게 괜히 집장만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 쓰느니 제대로 모아서 좋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던 시부모님. 그 덕분에 저는 신혼 초부터 시집살이를 하려나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했었던 것과 달리 집안일을 가혹하게 시키신다거나 하는 일은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아버님이 암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서부터 평온하던 일상이 많이 고달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람 써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돌봐드리는 건 어떨까? 남한테 부탁하는 것보다야 가족이 낫고 당신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잖아. 아버님 아프신데 내가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어. 그런데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엄마야,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이지. 아니, 나 아버님 돌봐드리는 일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 내가 요리하는 것부터 집안 청소하는 거 평소에 잔소리 한 번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님 쓰러지고 나시고부터는 부쩍 예민해지셨네? 엄마도 아빠 쓰러지고 나서 많이 신경이 쓰여서 그럴 거야. 무슨 병이든 환자가 제일 힘든 법이라지만 가족도 같이 메말라 간다잖아. 아빠 옆에서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아버님이 빨리 회복되셔야 할 텐데. 3기라고 하니까 아주 희망이 없진 않지.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암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 하시는 아버님을 많이 도와야 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기영 아빠는 자기 전에 라면을 꼭 먹어야 잠드는데 그걸 네 멋대로 치우면 어떡하니? 어머님, 라면은 탄수화물이고 자기 전에 먹는 건 사약이나 다름없는 거라서요. 아버님이 꼭 드시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드려야 암도 빨리 낫죠. 항암제 처방 때문에 입맛도 제대로 못 느끼는 사람이다. 탄수화물이고 나발이고 뭐라도 먹어야 회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의사가 주의한 음식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저나 그이나 어머님 모두 아버님 회복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아무렇게나 음식 드시게 하면 도루묵이니까요. 이 집에서 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구나. 내가 아무 음식이나 차려준 줄 아니? 라면 끓여주면서 몸에 좋은 버섯도 넣고 기름기도 쫙 다 뺀 웰빙으로 대령했다. 어디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꼴에 또 요양보호사라고 뭐 좀 배웠다. 이거니? 배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분이 이미 주의를 준 사항이니까요. 알코올 섭취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같이 와인도 드시고 그이가 술이 없으면 아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너야 뭐 따로 방 쓰니까 시애비가 끙끙대건 말건
시애미가 덩달아 잠을 설치건 말건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권하셨고, 결국 아버님의 병세는 극도로 악화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욕설은 기본의 집안일에 대한 지적이 늘었고, 심지어 저로선 참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죠. 에라이, 못 배운 거사. 가위나 칼 같은 건 씻고 나서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안 그러면 안 보이는 녹 다 쓸어서 날 무뎌지고 다음에 쓸 때 건강도 안 좋은데. 넌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말한 걸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있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허이구, 이제 시애미를 치매로 몰겠다. 이거냐? 그래, 설령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했다 치자. 그럼 너가 알아서 보고 익혀야 할 거 아니야. 시애미가 모범 답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그게 어렵니? 너는 생각이 없이 사람 시키는 것만 그대로 따라하는 애니? 어머님, 미리 주의를 주셨으면 저야 당연히 따르고 싶죠. 그런데 자꾸 말씀이 바뀌시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서요. 얼마 전에 쓰레기 버릴 때 냄새 난다고 봉투 2겹으로 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거 다시 봉투 아깝다고 무슨 낭비냐며 소리치셨잖아요. 사람 생각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겠니? 그새 생각 좀 바뀐 거 가지고 더럽게 트집질이구나.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 명심해. 알겠어?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핍박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하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게 진실을 알려주더군요. 사실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거 다 파토내서 지금도 뿔이 좀 나 있나 봐. 당신이 파토를 냈다니? 설마 당신 나랑 만나는 동안 선 본 적 있었어? 사람 참,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당신 만나기 전에 선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부잣집이라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 나는 월급쟁이 신세인데 그쪽 집안은 그래도 기업도 작으나마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물려받으라고도 하시고. 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난 꿈에도 몰랐네. 그럼 당신은 왜 그거 다 파토 놓은 거야? 나 대학 다니는 것부터 전공의 직업까지도 다 엄마 입김에 휘둘리면서 살았잖아.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이 사람하고 평생 살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내가 당신 많이 힘들게 한 적도 있는데도? 그럼 뭐 나는 당신 안 힘들게 하나? 하여튼 당신 알아봤자 좋을 얘기도 아닐 것 같아서 이제야 말을 하네. 엄마가 요즘 당신 많이 힘들게 하나 보네.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 사귀기 전이면 벌써 몇 년이나 된 일인데 그걸 아직도 이러시냐? 엄마가 원래 못 배우고 그래서 고집이 좀 많으셔. 돈 욕심도 많은 편이고. 돈 욕심은 모르겠는데 고집 많으신 건 진짜 인정. 아버님한테 해로운 거 드시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먹여서 걱정이다. 얼마 전에는 의사가 먹지 말라는 술까지 같이 드셨다니까? 뭐?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니네. 의사가 말한 걸 왜 안 지키고 그래?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잘 설득해봐. 알았어. 아빠 건강 위태로운데 그런 줄은 내가 몰랐다. 와, 엄마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남편까지 거쳐가며 어머님을 좋게 타일러 보려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걸 아시고는 절 더 미워하기만 하실 뿐 도저히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암이 더 악화되어 돌아가게 되셨고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죠. 어이가 없는 것은 장례식 이후에 어머님이 절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너, 기영이 애비가 죽기 직전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니? 어릴 적 먹던 것처럼 따뜻하고 진한 강된장 쌈밥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너가 나한테 눈치 주는 바람에 그 꿈도 못 이루고 하늘 갔구나.
아버님 건강 생각하면 그렇게 짠 음식 안 먹는 게 좋기는 하죠. 너가 그렇게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려가면서 제한을 두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는 반성 못하니? 네? 설마 아버님 건강 해친 게 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원래 사람이 과하게 금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는 법이다. 맛있게 먹어야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이 혈색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가 술이고 고기고 기영애비가 좋아하는 건 죄다 막았잖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집에서 뭐 맛있는 것 먹지도 못하고 낙이 있었겠니?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의사 말을 따르는 게 최고예요. 저는 의사 말대로 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다. 가족이며 부모며 하나 잃어본 적 없으니 공감을 할 리가 있나. 내가 이래서 보육원 출신인 니년을 반대했었는데 기영애비며 기영이며 사람 보는 눈이 없어놔서 문제지. 어머님, 보육원 출신인 거 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데요. 가족이며 부모 잃어본 적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좀 많이 듣기가 불편하네요. 아버님 병간에 제일 힘쓴 것도 저예요. 암 걸리시고 난 다음 제일 집에서 많이 대화한 것도 저고요. 그런 년이 그 사람 먹고 싶다는 막걸리에 김치전 하나를 못 해줘. 보나마나 의사 핑계로 지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한 거겠지. 내가 훤히 보인다. 훤히 보여. 아버님 건강에 좋은 거 먹이려고 소금도 골라 사서 요리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요리하고 간병해드린지 다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입만 살아가지고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보게. 너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입 다물고 있거라. 이러니까 네가 애미 애비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많이 상심도 하셨겠다. 눈치를 줄 집안의 가장도 사라졌겠다. 어머님의 언행은 나날이 거침이 없어졌죠. 신혼 때는 저를 보며 못마땅한 눈길을 주시는 게 고작이었던 분이 아예 애미 애비 없는 년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매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제가 차려주는 밥도 드시지 않고 배달 음식에 라면에 술을 드시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의 건강 역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의사분 말 들어보니까 당뇨 증세가 있으신 것 같던데요. 이대로 가시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는 줄은 또 몰랐구나. 이젠 하다 요양보호사 나부랭이년이 의사 역할까지 하려고? 시애비도 모자라 시애미까지 말라 죽일 작정인 거냐? 저도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 편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건강이 악화되고 좋은 것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이라 그런 거죠. 이렇게 계속 관리 안 하시다 보면 정말 큰일 날 텐데 괜찮으세요? 내 몸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의사들 어차피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해봤자 잠깐이야. 당장 커피만 해도 몸에 좋다느니 안 좋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아. 그거 나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입에 달고 있는데도 멀쩡하잖니.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건강이 실제로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됐으니까 앞으로 또 이 문제로 잔소리하지 마라. 너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없던 병이 생길 지경이다. 대체 분가는 언제쯤 할 거니? 건강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오히려 분가나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결국 당뇨가 악화되었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어서도 건강에 신경을 쓰시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과일을 가져와라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애미 애비도 없는 고아녀나. 내가 요즘 네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병이 다 걸렸다. 나 죽으면 덩실덩실 춤출 거 생각하니 내가 이가 아득바득 갈리는구나. 에이, 빌어먹을 년아. 어머님, 제 남편도 어머님 죽으면 고아인 건 아시죠?
하나뿐인 아들 고아 만들어드리면 만족하시겠어요? 뭐, 이게 미쳐가지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고 했어? 기영이가 이 꼴을 보면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그이가 얼마든지 봐도 돼요. 어머님 고집이 저만 지친 게 아니라 그이도 같이 지쳤으니까요. 어머님 건강 어떻게 악화되시건 간에 그냥 분가해서 저라도 맘 편하게 먹으래요. 뭐, 내 아들 기영이가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어디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어. 이 썩을 년이. 그 문제는 나중에 그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될 일이고요. 어머님, 제가 하는 말 제발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한참인데 대체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건강 안 챙기시면 어머님처럼 그이도 괴로운 마음 들 텐데 그건 괜찮으세요? 정말 남편이 고아가 되어야 정신 차리시겠냐고요. 제가 정말 분가하길 바라신다고 하시면 지금 저 욕하세요. 그럼 저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서 남편이랑 나갈 테니까 알았으니까 조용히 하거라.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어머님이 말하신 것처럼 제가 사라져 드려야 건강이 좋아지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드리려고요. 예, 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기영애비 말이다. 고기랑 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아니, 매일 무게 잡던 사람이 고기랑 술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서 허허 아주 하회탈이 되거든. 그 양반이 제주도 가서 나랑 흑돼지 구이 먹자고 했었는데 그걸 내가 바쁘고 귀찮다고 못 들어줬다. 그러셨군요.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운데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아른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고집불통인 이 늙은이가 괜히 심술을 부렸구나. 그동안 보육권 출신인 거 들먹이면서 욕한 것도 미안하구나. 어머님,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사정 있는 줄은 하나도 몰랐죠. 저도 진즉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아버님 모셨을 텐데. 다 지난 일인데 계속 얽매여서 뭐 하겠니?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건데. 기왕 사는 거 위에서 볼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죠. 어머님 당뇨는 요즘 심각한 병도 아니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요.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믿는다. 그냥 미안해서 그러지. 너 분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 살 신혼집은 장만해 주도록 하마.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남편을 고아로 만들고 싶냐는 저의 호소에 마음을 돌리신 어머님. 결국 저와 남편은 분가를 하기 직전 어머님과 함께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어머님은 온전히 제게 마음을 여셨고 관리에도 충실히 따라주셔서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 역시도 많이 개선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머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이제 다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남편과 함께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위로 오빠들이 4명이나 있던 터라 친정집에서는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직업을 가져서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떠난 여행에서 남편과 만났고 귀국해서 우연히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제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와는 10살 차이가 났었죠. 자유분방한 제 삶을 존중해준다며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다. 여유도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니 시댁에서는 저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틈만 나면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아들 부심이 대단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게 더 무서웠던 시누이들까지. 가진 거 없이 시집왔다며 늘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집안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답니다. 저는 그저 남편 얼굴에 먹칠하기 싫고 큰 소리 나면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마냥 내내하고 말았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아가 내가 장보라고 한 거는? 네, 어머니. 지금 사거리 마트에 와서 장 보고 있어요. 아직도? 점심때 나간 애가 무슨 장을 아직도 봐? 목록 적어준 대로 사오기만 하면 되는데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그게 아니라요. 그이한테 전해줄 서류도 있고 해서 갔다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됐고 지금 카트에 물건 담은 거 사진 보내봐.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대로 사고 있긴 하구나. 나는 더 필요한 거 없다. 네 신우들한테 물어봐야지. 집에 있는 생리대 나랑 안 맞아. 유기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종류별로 좀 사다 줄래? 그리고 마트 옆에 차로 5분 정도 가면 유명한 디저트 가게 있거든? 거기 들려서 마들렌 좀 몇 개 사와. 디저트 가게까지 가면 조금 늦을 텐데요.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요. 배달되면 주문하시겠어요? 엄마가 시키는 건 다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건 안 해? 시누이가 만만하다 이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나 정도면 엄청 편하게 대해주는 거거든? 잔말 말고 사와. 어머니, 그래도 될까요? 그래, 사와라. 배달비도 아깝고 거기서 얼마나 된다고 늦을 것 같다고 하는 거니? 그리고 네가 좀 빠릿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내 딸이 먹겠다는데 사줘야지. 네, 그렇게 할게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죠? 넉넉하게 사와. 저번처럼 사오랬다고 하나씩만 사오지 말고. 인정머리 없게 보인다고. 그나저나 오늘 지역이 당직 맞지? 네, 당직 맞아요. 잘 됐구나. 오늘 저녁 먹고 다 치우고 가거라. 집안일도 해두고 가고. 어디 가세요? 저녁 먹고 나는 신우들이랑 찜질방 갔다가 마사지 받으러 갈 거야. 왜? 가고 싶어?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금방 갈게요. 남편의 직업 특성상 당직도 많고 수술도 많고 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시댁과 신혼집과의 거리는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남편이 부재일 때는 어찌나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지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기 바빴어요. 시댁은 집도 세 채나 갖고 있고 노후 준비까지 맞춰놓은 상태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상태였어요. 시누이들은 모두 다 승무원이었고 그런 자식들을 둔 시어머니의 기세는 하늘을 뚫을 정도였죠. 저희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셨고 오빠들은 법조계에 근무하고 있죠. 막내 오빠만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특이한 이력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은 몰랐고 저를 그저 이른 나이에 시집오내 어린 나이 빼고 볼 것 없는 애로만 취급하셨죠. 여보, 집에 왔는데 어디야? 아, 나 여기 카페에 잠깐 왔어. 당신 퇴근하고 달달한 것 좀 먹이려고. 유명하대서 잠깐 들렀네. 그런 데는 또 어떻게 알았대? 심부름으로 다녀온 곳인데 나도 맛이 괜찮아서. 아, 그랬구나. 근데 무슨 심부름? 지수랑 지영이가 당신한테 심부름도 시켜? 아,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시댁 가면서 부탁받아서 사가는 거지 뭐. 이 자식들이 자기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들이 뭔데 시짜짓을 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화낼 필요 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사다 주는 건데. 정말이야? 걔네들이 당신 어리다고 얕보고 뭐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시짜짓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겠어? 에이, 왜 그렇게 열을 내? 내 성격 몰라? 알아서 잘 쳐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것들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래. 세상 물정 모르고 엄마가 감싸주니까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대단한 의사 남편 뒀는 걸.
아무튼 금방 갈게. 삼계탕도 사가니까 같이 몸보신하자. 알겠어. 조심해서 와.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한 제 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시댁 식구들이랑은 차원이 달랐죠. 어디서 주워온 자식 소리 들을 만큼 성격도 차분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제가 한 번은 폭발하고만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절도 어찌어찌 잘 보내고 겨울이 다가오던 시기에 느닷없이 김장 삼매경에 푹 빠져버린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솔직히 김장이라고 해봤자 저희 시댁 식구 4명, 저희 부부 2명이 전부거든요. 추석이 지나고부터 거의 주마다 김치를 담그더니 김장철이 되어서는 아예 대놓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포기가 조금 넘는 양을 해야 했어요. 물론 하루 이틀 뼈 빠지게 고생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하필 제가 교통사고로 허리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한 상태였지만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 해서 편한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친정 부모님도 해외여행을 가셨던 터라 병원에서 혼자 양냄새 맡으며 있을 바엔 집에서 마음 편히 있으려고요. 그랬더니 또 그새를 못 참고 저에게 김장을 해야 한다며 통보를 해버리는 거 있죠? 아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집에 와라. 네? 저 병원 가는 날인데요. 병원에 24시간 있는 건 아니잖니. 끝나는 대로 오렴. 네, 그럴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긴? 저번에 말했잖아, 김장해야 된다고. 아, 근데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옆에서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라서요. 뭐? 병원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았어? 너 그거 꾀병 아니냐? 어머니, 말씀 섭섭하게 하시네요. 제가 진단서라도 끊어드릴까요? 뭐 그렇게까지. 아무튼 금요일에 김장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와서 거들어. 무리 안 가는 선에서 해볼게요. 근데 몇 포기나 하세요? 200포기 조금 넘을 거야. 왜 하기 싫으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아, 금요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목요일에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신선한 재료 사와야 하니까 새벽 5시까지 와라. 시간이 없다. 어머니, 저 그럼 병원 가는 것도 지장 생기고 힘들 텐데요. 너는 애가 무슨 말이 많아.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주문받은 게 많아서 미리미리 해야 해. 음식은 재료빨이라는 거 모르니? 어머니, 집에 여자만 넷인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200포기 4사람이 하면 금방 할 텐데 200포기 가지고 왜 이렇게 급하세요? 당연히 급하지. 너 혼자 해야 하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하다니요. 거들라는 게 어머니 옆에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뭔 소리냐? 나랑 네 신우들은 온천 여행 가는데 너도 이제 결혼한 지 2, 3년쯤 됐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나이 어리다고 마냥 봐줄 것 같았냐? 나이 어린 게 벼슬이라도 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치셔야지. 이런 미친년들을 봤나? 뭐? 미친년. 너 지금 나랑 네 신우들한테 한 소리냐? 네. 아픈 사람 불러다가 혼자 김장 200포기 하라는 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하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감히 미친년 소리를 하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 몇백 포기 어떻게든 한다고 쳐요. 미안해하는 구석이 없잖아요. 와, 진짜 어이없네. 일단 알겠으니까 다녀오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 그렇게 얌전하게 나와야지. 내일 장도 네가 보렴. 난 도저히 기분 나빠서 너랑 같이 시장 못 보겠다. 네, 알겠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런 직업도 없이 남들에 비해 조금 여유로운 결혼을 했다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귀한 자식인데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날로 인터넷 쇼핑몰을 고르고 골라 김장김치 25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근처 다이소 마트 아시죠? 거기서 김치통도 20몇 통 사서 제가 한 것처럼 속여서 감쪽같이 담아놨어요. 온천 여행을 다녀온 시어머니는 저보고 웬일이냐며 아주 만족해 하셨죠.
손도 빠르고 야무지고 김치 맛도 좋다며 저에게 흔쾌히 용돈까지 투척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사실을 남편과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를요. 처음에는 기막혀 하시면서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찾아갈 심산이셨으나 제가 나름 복수를 했으니 저도 저답다면서 결국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당한 게 분하고 억울하셨던 모양인지 다른 방법으로 되갚음 해주기로 하셨죠.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 명의의 건물에 큰 신우 남편이 크게 식당을 차릴 예정이었거든요. 사돈어른 잘 지내십니까? 바깥사돈이 웬일이세요?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제가 보라한테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번에 김장한 거 우리 보라가 다 했다면서요. 네, 아주 기특하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교육을 잘 시켰는지 척척 잘 해냈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말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보라한테 그동안 한 짓, 난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툭하면 보라 불러다가 집안일 시키고 사돈이랑 사돈 처녀들은 놀러 다니면서 우리 보라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맨날 먹다 남은 음식 먹이고 명절에 안 오는 거야. 이해합니다. 평소에 자주 왕래하니까. 근데 이번 김장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새아가 이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사돈이 날 개무시하고 있네요. 시집살이 제대로 당하게 해줘요?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 정서방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병원 때문에 고민이던데 사돈 처녀 가게 차리는 거 취소하고 그 자리에 정서방 병원 내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계약금 건 것도 아니고 계약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날로 먹으려고 했던 거 몰라요? 누굴 바보로 아나? 내 딸 건드린 죗값은 톡톡히 치르세요.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 갖고 노는 겁니까? 그러는 그쪽은 내 딸 갖고 놀았나?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튼 정서방 병원 자리로 내줄 테니 그리 알아요. 가게를 내든 말든 다시 알아보시고. 이봐요, 사돈. 정서방 바쁜가? 아닙니다, 장인어른. 말씀하세요. 자네 개인 병원 개업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런데 대출도 대출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별로라서요. 병원 위치도 제대로 못 잡겠고. 아빠, 안 그래도 이 사람 병원 자리 알아본다고 오늘 나랑 오후에 외출했거든. 시세도 비싸고 장난 아니더라. 추운데 고생했다. 아니, 강남 사거리에 있는 내 건물 알지? 역 바로 앞에 있고 3층짜리 건물. 거기 큰 시누이 남편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 하긴 뭐래. 정서방, 그 자리에 자네 병원 4개. 자리도 100평 조금 안 되지만 개인 병원 하기에는 넉넉할 거야. 어차피 입원 환자 받을 거 아니고 진료 목적이지 않나? 그 자리 좋은 곳에 제가 감히 병원을. 세는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냥 쓰게. 자네가 보라랑 행복하게 사는 게 월세야. 그리고 병원 차리면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지금 자네 계좌로 돈 좀 보냈거든. 그걸로 필요한 거 사고 인테리어 하게. 네? 장인어른 너무 과한 처사세요. 아빠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는 무슨. 조금 전에 안사돈이랑 한바탕 했다. 그 자리 가게 해준다고 말도 안 했어. 근데 자기들이 설레발치고 난리친 거지. 정서방 당장 다음 주부터 개원 준비해. 사표 수리하는데 시간 걸릴 테고. 장인어른, 제가 감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난 자네 사위라고 생각 안 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보라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내 소원이고 바람이네. 아빠 고마워. 세아가 잘 지내지? 어머니 차단했는데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지영이가 휴대폰 새로 사서 계정을 새로 팠다나 뭐래나? 이렇게 하면 연락할 수 있대서. 왜 연락하셨는데요? 왜긴 안부차 연락한 거지. 그동안 잘 지냈니? 병원 개업은 잘했고? 어머니가 웬일로 걱정을 하세요?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바라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혁이랑 연락이 너무 안 돼서 생활비도 그렇고. 생활비요? 그걸 왜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큰 시누이 출가하고 막내 남아봤자 지금 실업자고. 생활비나 용돈 조금씩 받았었는데 지혁이마저 연락이 안 되니 별 수 있겠니? 혹시 미안하지만 돈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정말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달라뇨. 저 그이한테 말할래요. 아, 아니다. 괜찮아.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아니, 어머니 재산은 다 어쩌시고 저희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요. 세아가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는구나. 사실 큰 시누이 가게 내준다고 정리하다가 사기당해서 다 날려먹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겨우 하나 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도움받을 사람이 없구나. 그럼 그 집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시던가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바로 차단합니다. 예.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렴. 왜 이제 와서 사과하세요? 하실 수 있으셨으면서 진작에 하시지 않고. 돈이 확실히 궁하긴 한가 보네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그이한테 찾아가 보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만 연락하시고요. 세아가. 그렇게 남편은 큰 신혼애가 가게를 하려고 했던 자리에 병원을 개업하기로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큰 시누이가 저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연락해 난리를 쳐댔지만 남편이 욕을 한 바가지 날리더라고요. 그동안 저 괴롭힌 거 죗값 받는다 생각하라며 호통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휴대폰에 저장된 시누이들, 시어머니 휴대폰 번호를 차단시켜놨습니다. 남편은 친정 아버지와 함께 병원 개업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저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간호조무사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개업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고 있답니다. 환자들도 많이 와서 아마도 위층에 확장을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나 큰 시누이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연을 끈다시피 하며 살고 있어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으니 신경 쓸 일도 없고 아주 편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친정 아버지에게 가끔 안부를 핑계로 연락을 해대는 것 같지만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며 깔보던 그 대범함은 어디 가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가관이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버릇 좀 단단히 고쳐볼까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추세가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데 평생 짊어지고 갈 거 아니면 쿨하게 헤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면 조금 달라질 문제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돌아와 카페를 운영한 지 벌써 7년째 접어드는 34살 여성입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손님도 없는데 가끔 챙겨 듣는 사연 라디오를 오랜만에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참에 제가 겪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라면 대부분 겪을 시댁 스트레스 많이 공감될 거라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얄미운 짓 골라 하는 시어머니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사연은 바로 저를 깔보고 무시하다 큰 코 다친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1년에 딱 2번 명절 때만 왕래하고 나머지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물론 결혼 초반에 저는 살갑고 다정다감한 며느리였죠. 시어머니와 갈등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도 며느리로서 시댁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법 있는데 다들 왜 그렇게 며느리 도리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오늘 제 사연 들으시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예, 세아가, 너 오늘 언제 끝나니? 네, 어머니. 저 오늘 카페 8시에 마감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신메뉴 나온 거 커피 좀 드셔보실래요? 아니, 내가 그딴 커피 마셔서 뭐 한다니. 다 그게 그 맛이지 뭐. 올 때 경에 먹을 삼계탕 좀 사오라고. 갑자기 삼계탕이요? 경애랑 지섭이 좀 먹이려고 그러지. 내가 에바야에서 못 나가니까 네가 사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들러라.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차라리 배달시켜 드시는 건 어때요? 어려우시면 제가 해드리고요. 너는 뭘 모르는구나. 사람이 먹는 보양식을 어떻게 안 보고 사. 네가 직접 보고 괜찮은 거 사와라. 삼계탕이 거기서 거기죠 뭐. 2인분 사가면 될까요? 그래, 난 밥 생각이 별로 없으니 경애랑 경애 남편이랑 실컷 먹으라 하게 큰 걸로 2마리 사오렴. 내가 나중에 삼계탕값 돌려주마. 아니에요. 뭘 이런 걸 주거니 받거니 해요. 제가 알아서 잘 사갈 테니까 염려 마셔요. 조금 이따 봬요. 그나저나 너는 밥은 먹고 일하냐? 그쪽 일을 내가 잘 모르겠다만 네 서방이랑 알아서 잘 챙겨 먹어. 보다시피 손주 녀석 돌보느라 시간이 없다. 네. 저희가 알아서 잘 먹을게요.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까지는 시어머니와 나름 연락을 잘 주고받던 흔한 고부지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라 말투가 퉁명스럽긴 했어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비하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였어요. 나쁘지 않았단 얘기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혼수 문제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으나 친정 부모님은 혹여나 제가 시집살이를 당할까봐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고 저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믿고 웃어넘겼더랬죠. 시누이는 젊은 나이에 사고 쳐서 결혼해 아이를 낳은 약간 철부지 스타일이었습니다. 시누이 남편과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시댁의 아이와 함께 도망쳐와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신세 한탄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르고 달래 겨우 돌려보내고 며칠 뒤면 도루묵이었고 결국 이혼하고 만 거였어요. 시누이는 그래도 아이는 포기할 수 없다며 양육권, 친권 뭐라도 안 뺏기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며 깔보기 시작한 시점이요. 본인이 직접 해야 내킨다던 집안일부터 명절 음식까지 대놓고 저에게 떠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세아가 다다음 주가 시아버지 제사인 건 알지? 그럼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이도 이번에는 제사 전날에도 휴가 낼 거라고 해서 같이 음식 준비하면 될 것 같아서요. 뭐, 지금 우리 아들 손에 물을 묻히겠다고? 걔가 뭘 안다고 음식하는 걸 도와. 일하는 것도 바쁜 애한테. 너 제정신이니? 네? 뭐가 잘못됐나요? 어머님도 계시고 아가씨도 있고. 저랑 경수 씨까지 하면 4명이니까 금방 끝낼 수 있잖아요. 언니, 나 이번에 워크숍 가야 해요. 그래서 제사 참석 못해. 들었지? 네 시누이 병원 사람들이랑 워크숍 인지 간단다. 사자 직업 가진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알지? 아무나 사자 못 된다. 그럼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동창 모임이 있어서 전날에 지방 내려갔다가 제사 시간 맞춰 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준비해 놓으렴.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 제사인데 워크숍은 뭐고, 동창 모임은 뭐고. 아, 그냥 그렇다면 네 할 것이지. 너 지금 이 시어머니 말에 토라도 단다는 거야? 사자 직업 가진 우리 딸이랑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 허튼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별 볼 일 없는 네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별 볼 일 없다니요? 왜?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니? 너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사이즈 다 나와. 어차피 결혼했으면 이 집안 사람이잖아. 바빠서 그렇다는데 네가 좀 이해하고 이번에 음식 준비 좀 잘하렴. 음식은 정성이니까 어디 거 사올 생각하지 말고 한 입 먹어보면 다 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보다시피 일정이 있어서 아빠한테는 따로 다녀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가씨, 그래도 시아버님 제사인데. 어머님, 저 혼자 음식을 어떻게 다 해요? 가르쳐 주신 적도 없으시면서. 넌 시집 오면서 이런 것도 안 배워왔니? 하기야, 사돈어른 혼자서 뭘 가르치시겠니? 이래서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난다니까. 네? 뭐라고요? 됐다.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으마. 내일 내가 장보기 목록은 따로 보내주마. 그거 보고 알아서 장보고 음식 만들면 돼. 요즘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맛깔나게 준비해봐.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과 비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댁은 저희 친정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희 친정은 대대로 식품회사를 운영해오던 집안이고,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이었거든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흔하게 있는 프레시마트도 저희 회사 거고요. 반대로 시댁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집 한 채와 현금 5억 정도가 전부였어요. 연 매출 1,000억이 넘는 기업체와 단돈 몇 푼으로 부자놀이하는 시댁과 비교가 되겠나요? 제 직업까지 모자라 금전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며 저희 집안까지 무시를 하시는 탓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유일하게 그런 어머니를 민망해하고 저를 위로해주는 건 남편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뒤에도 시어머니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다녀오시거나 동네 친구분들을 만나고 오셨을 때면 늘 저에게 비교질을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으셨고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것도 아이비 리그 아니면 무슨 지방대 취급을 하셨죠. 한 번은 참다가 남편에게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안 좋은 소리 듣고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자기야, 어머니 도대체 왜 저러신데? 왜? 또 뭐라고 하셔? 지난번에 아버지 제사 혼자 챙긴 것도 내가 한마디 했었는데 설마 그거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 고등학교 동창 모임 다녀오시고 나한테 학창시절 나온 학교 다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대답해 드렸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들어본 적 없는 학교라고 순날라리 학교 아니냐고 그러시더라? 자기 동창 며느리들은 다 스카이, 하버드, 이름 대면 알만한 곳 다 나왔다고. 아니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이탈리아 유학 다녀온 거 모르시나? 그것도 웃겨. 나보고 다녀오면 뭐 하냐시던데? 이름도 없는 듣보잡 학교 다니면서 쓸데없이 돈 낭비했다고 그러시더라. 정말? 당신이 다니던 학교 들어가기 정말 힘든 곳인데 엄마가 뭘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꾸 아가씨랑 당신이랑 나랑 비교하잖아. 대학은 어디 나왔고, 누구는 사자 직업이고, 당신은 대기업 다니고, 나는 그깟 커피 팔면 얼마나 파냐고. 엄마 왜 그러지?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잘 알아듣게 이야기할게. 아니, 하지 마.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불똥 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 어떻게 그래?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우리 엄마 눈만 높아져서.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한마디 했는지 곧바로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출장 간 기막힌 타이밍에 말이죠. 얘,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는 이시애미가 몇 마디 좀 했다고 그걸 그대로 네 남편한테 꼰질러? 너 왜 이렇게 싹수가 놀았니? 네? 고자질하다뇨.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기분 나쁜 거 부부간에 속마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그럼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그랬어. 제가 말했으면 사과는 하셨고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넌 도대체 애가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니? 이시엠이랑 한판 해보자 이거야. 저 어머니랑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무시하시는 건데요? 며느리도 누군가에겐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가씨가 이런 취급당해도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여기서 경혜 이야기가 왜 나오니? 내 딸까지 들먹거리겠다 이거야. 들먹거리는 게 아니라요. 사실이 그러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절 갖고 노시냐고요. 제가 얼마나 만만하면 그러시냐고요. 어머, 얘 좀 봐라. 누가 너 보면 아주 대단한 줄 알겠다. 됐고, 다음 주에 네 시누이 상견례 있는데 최대한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나와. 사돈 될 사람들이 너희 부부도 보고 싶다는구나. 매번 이런 식이죠? 제 속 다 후벼 파시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거. 일단 알겠습니다. 그이한테 전달할게요. 하루가 다르게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셨고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뒤통수에 원형 탈모까지 생겼더랬죠. 얼마 뒤 시누이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아주 작정하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상견례 하는 줄 알겠지만 하도 없는 사람 취급하길래 샵에 가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소장 중인 명품 가방도 둘러매고 고가의 A사 원피스도 입고 잔뜩 힘을 주었죠.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되었고 저희 부부도 잔뜩 긴장해서인지 집에 와서 바로 뻗어버렸고요. 시누이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연애를 다 했더라고요. 아이가 있는데도 서로 감싸 안고 가기로 했다며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급하게 상견례를 하게 된 거고 오늘에 이른 거지요. 그렇게 씻고 나와 남편과 맥주 한잔 하려는 찰나 웬일인지 조용하던 제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림 메시지가 계속 울리길래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거의 테러 수준으로요. 얘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원.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새언니, 말 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내 상견례에 내가 주인공인데 언니 무슨 영화제 시상하러 가는 배우처럼 잔뜩 꾸미고 나오셨네요. 어머님이 잔뜩 힘주고 오라고 하셔서요. 아가씨 기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왜요? 기죽으셨어요? 내가 기가 죽다뇨. 오늘 내가 주인공인데 언니가 너무 돋보였어요. 진짜 결혼식 민폐하객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과소비한 것 같은데 얼마예요 그 가방?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너 그 가방 400만 원 넘는 거더라. 국내 몇 개 없는 한정판이고.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언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왜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제 돈 주고 산 가방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대기업 다니는 잘난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흥청망청 사치나 부린 게지. 너 좀 그럴 수 있니? 어머니, 말씀은 좀 가려서 하세요. 흥청망청 사치 부린다뇨. 순수한 제 돈으로 구매한 건데요. 옷도 아예 깔맞춤으로 했던데 그 원피스 비싸서 내가 우리 경에 못 사준 건데 네가 어떻게 그런 고급진 옷을 입고 있어? 말씀드렸죠. 제 돈으로 직접 산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다방에서 일하는 년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 다방에서 일하는 년이요?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 여기 다방에서 일하는 년이 너밖에 더 있어? 다방이라뇨. 어머니가 너무 구식이시네요. 제 직업은 바리스타고요. 바리스타 모르세요? 에고고, 말이 좋아, 바리스타지. 그래봤자 있는 척하며 커피 타주는 년이. 이래서 끼리끼리 어울려야 하는 건데, 너랑 우리 집안이랑 수준 안 맞는 거 알기나 하니? 너희 결혼할 때도 일부러 얼마나 잘 해오나 보려고 혼수 목록 보냈는데, 그대로 다 해오는 거 보고, 아, 앵간히 자존심 세다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자존심 부리면 못 쓴다. 자기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안 그래? 어머니가 뭘 모르시나 본데요. 지금 저한테 실수하시는 겁니다. 너처럼 듣보잡 대학 나온 년이랑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서 대기업 취직하고 사짜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가 된다니? 게다가 돈도 없는데 자존심만 쌓여 어이구. 어머님, 아직 내 통장 잔고 못 보셨구나. 봤으면 그런 말 못할 텐데. 지금 하신 말 후회하실 텐데요. 어이구 그러세요. 끝까지 꼴에 자존심 부리기는. 너같이 사치 심한 년들은 다 싸잡아서 구제역 살처분 하듯이 다 묻어버려야 돼요. 감히 피 같은 내 아들 돈으로 사치를 부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이게 다 뭐냐? 어디서 퍼온 사진이야? 니까지 깨끗까지 자존심 부리는구나. 엄마, 은행 앱은 위조를 할 수 없어. 근데 이게 다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 뭐 100억?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세아가, 너 이 돈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나긴요? 물려받은 돈도 있고, 제가 번 돈도 있고요. 아마 앞으로 더 생겼으면 생겼지. 통장 잔고가 말을 날은 없겠네요. 새언니,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저는 참고 참다가 계속 말싸움을 하는 것보단 한 방에 해결하자는 심산으로 제 통장 잔고를 그대로 캡처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물려받은 재산이 100억 가까이였고 카페를 하며 번 돈도 제법 모여서 정말 억소리 날 정도의 금액이 있었죠. 잔고를 몇 번이고 세어보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가 급변하는 거 있죠. 며칠을 들들 볶아대더니 저에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아가 하며 살갑게 대하는데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 싶어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카페 일로 바빠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아니, 세아가, 그게 말이다. 이번에 네 시누이 시집 가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왜요? 돈 없고 뭣도 없는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시게요? 다방에서 일하는 년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남한테 커피 타주는 게 제 일이라. 너 아직도 꽁에 있니?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상대방 집안에서 어찌나 과하게 혼수를 요구하던지. 대기업 다니는 남잔데 외동아들이라고 강남 아파트에 모피에 뭐해. 현금 예단도 1억씩이나 달란다. 그래서요? 제가 뭘 해드리길 바라세요?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지난번 일로 경수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아니면 네가 경수한테 말이라도 좀 해봐라. 제가 왜요? 아가씨 결혼은 어머니 소관이니까 잘난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 집안이 뭘 요구했든 제 알 바 아니라고요. 그래도 네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잖니. 어쩜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보니까 너 가진 돈도 많던데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어머니가 그렇게 저 무시하고 차별하지만 않으셨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보태드렸어요.
그런데 저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그러니 지나간 일은 쿨하게 잊고 딱 5억만 보태주렴. 싫은데요? 그이한테 들으니까 어머님 주식하시다가 재산 거의 다 날리셨다죠? 그거 저한테 숨기면서 아가씨랑 같이 저한테 막말하신 거고요? 그이가 하도 이야기하길래 어머님 집도 옮겨야 한다고 해서 이왕 자주 왕래하고 하는 거 전원주택도 알아보고 당연히 아가씨 결혼자금도 보태드리고 하려 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왜 그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정작 돌아오는 것도 없을 텐데 말이죠. 아니, 이렇게 부탁하마. 네 남편 생각해서라도. 응? 아니요? 경수 씨는 제 마음 이해하던데요? 저 지금 실시간으로 어머님이랑 나누는 대화 경수 씨한테 캡처해서 보내고 있는데 절대 보태주지 말라네요. 뭐, 이 치사한 어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러는 어머니는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후회할 짓 하지 마시라고. 쥐뿔도 없는 게 마트 몇 개 운영하면서 있는 척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해. 못돼 처먹어가지고. 마트 몇 개요? 어머니 디기업이라고 아세요? 식품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저희 친정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성격이라 마트에 계시는 모습 자주 보셔서 그런가 본데 단순히 마트 몇 개 가지고 현금으로 몇백억씩 보유하고 있진 못하죠. 적어도 기업 정도는 돼줘야 심심풀이로 몇백억씩 갖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잘 모르시나 보네.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서 돈 보태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1년에 딱 설날, 추석 때만 봬요. 그 이외에는 연락하는 일 없을 겁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뭐? 야!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을 생각해서 정말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 1년에 2번만 보자고 한 거고요. 명절에 음식을 하러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게 저에게 일을 강요하실 것 같지만 앞으로는 참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겐 금융치료가 최고라 명절에 그냥 용돈 드리고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누이는 상대 집안으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부추겨주는 탓에 간호조무사인 자신이 진짜 간호사라도 된 것 마냥 잔뜩 부풀려 말했더라고요.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누이는 가진 돈도 없고 형편에 맞지 않게 과한 사치를 부리는 바람에 상대 남자도 뭔가 꺼림직한 게 있었는지 덤덤하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받지 않고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종종 근황을 전해 듣는 게 전부랍니다. 외국 생활을 좀 해서 그런가 우리나라 시댁 문화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지만 유독 제 시어머니만 유별나 보이는 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 뒤로 저는 마음 편히 저 하고 싶은 거 하며 카페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도 했답니다. 시어머니 사드리려 했던 바로 그 전원주택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좋진 않지만 그런 저를 오히려 걱정해 주네요.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처럼 생각 없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가차없이 끊어내세요. 할 말 못하고 혼자 꿍해 있다 보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고 말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내뱉은 말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처럼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겪은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말로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파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파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 심지어는 공포심마저 생겨서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변에 털어놓아 보아도 그런 집구석 인간들과는 파혼하길 잘했다며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왜 그렇게 신경 쓰냐는 반응들이 많아서 더 이상 제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네요. 온라인상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들과 제 힘든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올 거지? 우리 엄마랑 누나가 자기 해준다고 벌써부터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고 계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명절을 자기네 집에서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서운하실 것 같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 그게 그거 아냐? 미리 와서 얼굴도 보고 서로 친해지면 좋잖아. 올해 명절이 나 결혼하기 전 부모님이랑 보낼 마지막 명절이 될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시댁에서 보내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하고 싶어. 자기도 이해하지? 나야 이해하지만 우리 엄마랑 누나도 이해할지는 모르겠네. 자기 올 거라고 내가 다 얘기해놨거든. 나랑 상의도 없이 얘기하면 어떡해?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결혼하면 남자 집에서 명절 보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 어차피 결혼 약속한 사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올 줄 알았지. 자기 예의 바른 사람인데 명절날 오는 걸 거절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게 예의랑 무슨 상관이야? 결혼하게 되면 모든 일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그렇게 자기 맘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명절 음식 다 버리라고 해야지. 한우 소고기도 사놓으셨던데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해야겠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안 가면 자기 식구들이 나눠서 먹으면 될 일인데. 그걸 왜 버려? 누군가 오기로 해서 준비한 음식인데 그 사람이 안 오면 그 음식은 부정탄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무도 안 먹고 버리는 게 우리 집의 룰이야. 그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어. 내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먹으면 안 돼? 자기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전화해서 한우랑 산적, 잡채, 갈비탕 몽땅 버리라고 할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부정 타서 다음해까지 재수가 없어. 알았어, 갈게. 가면 되잖아. 아싸, 그럼 추석 전날에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차례 지내고 저녁까지 먹고 가면 되겠다. 사랑해, 자기야. 남자친구와 저는 작년에 자전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34살, 남자친구는 26살이었죠. 누구에게나 밝게 웃으면서 다가가는 그 남자가 멋있어 보였지만 8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감히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남자가 저에게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서히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조금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면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면까지 귀여워 보였어요. 자기야, 나 이제 집에 도착했어. 씻고 쉴게. 푹 쉬어. 오늘 자기가 와줘서 우리 엄마랑 누나랑 엄청 좋아하시더라. 근데 그 음식들을 전부 어머님이 만드신 거 맞아? 보통 솜씨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던데. 인터넷에서만 보던 모형 음식들 보는 기분이었어. 전부 우리 엄마 솜씨 맞지? 우리 본가 인테리어도 대단하지 않아? 나 그렇게 넓은 집은 처음 가봤어. 인테리어도 너무 고급지고 약간 기죽을 정도더라. 자기네 그렇게 부자였어?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사실 우리 부모님이 좀 사시거든. 자기 나랑 결혼하면 고생할 일 전혀 없어. 난 그런 말 듣는 거 불안하더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어머님이 우리 결혼 허락하셨을 때는 나한테 뭔가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 거 아냐. 나랑 자기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말야. 우리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면 다 오케이랬어. 내가 자기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했잖아. 나이, 재력을 다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자기뿐이야. 작년에 저희 둘이 만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은 몹시 불안했어요.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안정을 찾아야 하는 시기인데
8살 연하인 남자친구와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자 남자친구는 저랑 헤어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희 연애는 모든 것이 순탄했기에 결혼까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가나다. 예비 시애미. 어머, 어머님이 어쩐 일로 연락을 다 주셨어요. 추석날 너한테 대접한 음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내가 쿠키랑 케이크를 좀 구웠단다. 네가 다니는 회사로 보내주고 싶은데 주소 좀 알려주겠니? 제가 다니는 회사 주소를요? 그래, 우리 경진이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건물관리 업체에 다닌다면서? 거기 회사로 보내면 회사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네 체면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니? 그래도 회사로 받기는 좀 어려워서요. 차라리 제 집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너희 집으로 이 많은 걸 보내 네가 어떻게 또 옮기려고 해? 처음부터 회사로 보내는 게 낫지. 나한테 회사를 알려주기가 그렇게 어렵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저한테 미리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았다.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서 만든 건데 네가 필요 없다면 다 버려야지. 어쩌겠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구나. 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하렴. 어머님, 그걸 다 버리신다고요? 너 먹으라고 준비한 음식들인데 네가 필요 없다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야지. 네가 안 먹는 쓰레기를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아, 알겠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일 빠른 퀵으로 보낼 테니까 직원들이랑 맛있게 먹고 인증샷도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실 저는 남자친구와 그쪽 식구들에게 제 직업을 속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물 관리 업체에 다닌다고 했지만 그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제 직업일 뿐이고요. 사실 저는 상가 하나를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20살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말도 못할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다행히 돈복이 있는 편인지 투자한 것들이 수익을 거둬 30대 초반에 제 건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원칙은 제가 가진 것들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현재의 남자친구에게는 건물관리 업체 직원이라고 제 자신을 소개했고 저의 재력과 관계없이 절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직장 주소를 궁금해하자 저는 친하게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1층 세입자에게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지금 가게에 계시죠? 그럼 이미 나와서 재료 준비 중이지. 한두 시간 후에 제 이름으로 퀵이 하나 갈 건데 좀 받아주시겠어요? 쿠키랑 케이크 같은 거라는데 언니랑 직원들이 나눠서 드셔도 되고요. 어머 어머, 뭐야? 우리 장 사장 결혼한다더니 벌써부터 이런 거 돌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께서 저 주려고 만드셨다는데 딱히 받을 곳이 없어서요. 언니네 가게 주소 알려줬으니까 그쪽으로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그런 것까지 해줘? 장 사장 열심히 살더니 복 받았네. 남편이 8살이나 어린 것도 부러워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좋다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아유, 아니에요. 아무튼 부탁 좀 드릴게요. 염려 마. 내가 받아서 직원들도 나눠주고 장 사장 목도 남겨놓을게. 고마워요, 언니. 저는 결혼 전에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오픈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둘러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1층 술집 사장님은 제가 결혼을 앞둔 것도 알고 있고 평소에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잘 다독여주는 사이였기에 이번에도 마음 편히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장 사장, 비상이야 비상. 지금 나와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언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오늘 단체 손님 잡혀서 최고로 바쁜 날인데 알바 둘이 킥보드 타고 오다가 넘어져서 지금 병원에 실려갔대. 둘이나 빠져서 지금 홀이고 주방이고 난리야 난리. 내가 오죽 부탁할 데가 없으면 장 사장한테 연락했겠어. 여기 와서 하루만 도와줄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알겠어요.
제가 지금 바로 나갈게요. 그날 술집에는 단체 손님으로 가득했고, 저는 다른 때도 이 언니의 부탁으로 일손을 거들었던 경험이 있기에 빠르게 밀린 주문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술집에서 일하는 저의 모습을 누군가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나다. 예비 씨 애미. 어머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하고요. 상견례는 얼어 죽을 하마터면 너 같은 쓰레기한테 우리 아들 넘겨줄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이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는지 모르겠네. 네?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술집에서 일한다며? 너희 신우가 네가 적어준 직장 주소로 찾아갔더니만 네가 야시시한 옷을 입고 남자한테 웃음 팔고 몸 팔고 있는 거 똑똑히 목격했다고 했어. 이래도 발뺌할 거야. 거길 찾아오셨다고요? 그럼 설마 제가 일하는 직장이 알고 싶어서 쿠키 굽고 케이크 구운 거였어요? 당연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같은 8살 연상 늑달이 며느리한테 케이크를 왜 보내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만 맡겨놓은 게 아무래도 불안해서 내 나름대로 술을 쓴 건데 이렇게 딱 걸릴 줄은 몰랐지. 이 못 되쳐먹은 것. 그럼 설마 경진 씨도 제 뒷조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나이가 어려서 애가 좀 허술해. 나는 너 처음 보자마자 8살이나 많고 벌써부터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서 딱 싫다고 했더니만 네가 무슨 건물주라는 둥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나섰지. 너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경진 씨가 저를 건물주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경진이 말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너 건물주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더라. 네가 전화 받을 때마다 월세가 어쩌고 세입자가 어쩌고 하는 거 안 들은 회원이 없다는데. 아예 네 맞박에다가 나 건물주라고 써놓고 다니지 그랬냐? 확성기에 대고 건물주라고 동네방네 떠들지 그랬냐고. 저런 머저리 하수한테 우리 아들이 넘어갔다니 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됐고요. 저 경진 씨랑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랑 대화해서 뭐 어쩌려고 술집에서 일하면서 배운 천박한 말 기술로 우리 아들 농락해서 오해였다고 빠져나가려고? 어림도 없어. 경진이는 속아도 내가 안 속아. 내가 올해 조상님 제사도 잘 모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더러운 게 우리 집에 들러붙어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저의 돈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는 걸 안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당사자의 말을 듣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남자친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경진 씨, 어머님 말이 사실이야? 자기가 나 건물주라고 알고 만났다는 거. 뇌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 네가 건물주가 아니면 나 같은 젊은이가 너를 왜 만나? 아주 나이만 처먹고 양심은 저 세상에 팔아먹은 인간아. 내가 건물주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야? 네 전화 목소리 개 크거든. 전화 받을 때마다 이번 달 월세 빨리 보내달라는 둥 떠들어대길래 동호회에서 너 건물주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거기 있는 남자들끼리 누가 너 꼬셔서 결혼하나 내기해서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완전 사기꾼한테 속은 거였어. 나 이제 쪽팔려서 그 사람들 어떻게 만나? 나를 두고 그런 내기까지 했다고? 니네들이 사람이냐? 너도 우리 같은 젊은 남자 꼬시고 싶어서 거기 들어와서 건물주 행세한 거잖아. 건물주 행세라도 안 하면 아무도 너 안 만나주니까. 내 말이 틀려? 너 만난다고 허비한 내 시간과 돈이 아깝다. 야, 다 필요 없고 내 계좌번호로 돈이나 보내. 내가 너한테 빌린 돈도 없는데 돈을 왜 줘야 해? 내가 너 건물주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돈 얼마나 썼는지 알아? 네가 먼저 사기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손해배상은 해줘야 할 거 아냐. 명절 음식 사온 값이랑 아파트 단기 임대비, 케이크 사온 값 다 정리해서 알려줄 거니까 오늘 안에 입금해.
그 모형 같았던 명절 음식이랑 케이크 다 사온 게 맞았네. 근데 아파트 임대비? 설마 너희 엄마가 산다는 그 아파트도 진짜가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너 같은 노땅을 왜 만나냐? 건물주 기둥서방 되는 줄 알고 힘 좀 줬더니만 돈은 돈대로 쓰고 나만 쪽팔리게 됐어. 너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진심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네? 눈이 있으면 거울을 보세요. 어느 정신 나간 놈이 너같이 나이 많은 아줌마랑 결혼을 해? 나는 비위가 강해서 돈만 보고 해보려고 했는데 돈도 없는 술집 아줌마인 거 알았으니 이제 완전 빠이빠이야. 그래도 내 계좌로 돈은 꼭 보내라. 응? 남자친구마저도 예비 시어머니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들 모이셨네요. 야, 너 빨리 돈 보내. 구차하게 질질 끌지 말고 돈 정산하고 끝내자니까. 왜 약속을 안 지켜? 너랑 톡하고 나서 내 핸드폰까지 오염되는 느낌이라 소금이랑 팥 뿌렸는데 징글징글한 것이 또 연락을 해대네. 이젠 아주 굿이라도 해야 저것이 떨어지려나 보네. 물귀신보다 지독한 것. 우리 아들한테 푹 빠져서 아주 정신이 돌아버린 게 분명해. 뭐라는 거야, 미친 아줌마가. 술집 다니더니 제 말하는 것 좀 봐. 저런 천박한 게 우리 아들한테 꼬리를 쳤다니. 술집에 다니는 게 아니고 술집 건물이 내 거일 뿐인데? 뭐라고? 건물주 기둥서방 거의 다 됐는데 다 된 밥에 재 빠뜨려서 어떡하나. 우리 누나가 그날 술집 가서 네가 일하는 거 다 봤다고 했어. 거기 사장님한테 저 여자 누구냐고 했더니 일하는 알바라고 했다던데. 그럼 그게 다 뻥이었어? 그날 사정이 있어서 내가 가서 도와준 것뿐이야.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우리 상가 건물주인데 저랑 친해서 오늘 일 도와주러 왔어요. 이러겠냐? 아가, 그럼 그 건물이 네 소유가 맞다는 거야. 우리가 진즉에 알았으면 너한테 더 잘해줬을 텐데. 그걸 왜 이제 말하니? 우리 사이에 참 섭섭하다. 자기야, 이거 다 몰래카메라였어. 자기와 나의 사랑을 시험하는 깜짝 몰카. 재밌지? 건물주 며느리 보겠다고 남의 아파트까지 빌려서 사기치는 인간들아. 그 정도 정성이면 열심히 일해서 건물주가 되겠다. 자나깨나 남 등쳐먹을 생각만 하니까 오던 복도 달아나는 거야. 내가 했던 말 다 사과할게.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잖니. 따지고 보면 먼저 솔직하게 말을 안 하나가 네 잘못도 있고 말이야. 맞아. 자기가 처음부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이렇게 오해할 일도 없었잖아.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랑이 더 단단해질 거야. 원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 법이라잖아. 너 같은 사기꾼은 언젠가 일간신문 사회면에서 볼까 무섭다. 이대로 내 인생에서 조용히 아웃해주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렇게 저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고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 모자가 저희 건물 앞을 서성거린다는 제보를 받고 한동안은 제 건물에도 맘대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잠잠하길래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돈 많은 연상의 여인에게 본인이 건물주라고 속여서 접근해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해 도망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천박함은 어째서 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고 이대로 쭉 독신으로 살거나 아예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해 제 조건을 모두 오픈하여 사람을 만나야 하나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저도 언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남편의 생각을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사시는 집 몇 평이야? 짱 넓고 좋더라.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50평은 넘는 것 같고 64평 정도였나? 두 분은 무슨 복이 있으셔서 서울에 그렇게 큰 아파트를 갖고 계실까?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지? 나 같은 거지 새끼는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기분일 거야. 갑자기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비하해?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파트 가질 수 있어. 우린 틀렸어. 결혼할 때 부모한테 집 한 채 물려받고 시작해도 부족한 게 인생인데 우리는 전세 얻을 돈도 없어서 죄다 은행 빚이잖아. 우리 부모님은 젊어서 사기당해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내 인생 초라하다 진짜. 자기도 나도 아직 젊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금방 대출금 갚을 수 있을 거야. 당분간 전세 살다가 괜찮은 매물 나오면 자가로 갈아탈 수도 있고. 자기는 머리가 꽃밭이야? 현실 감각이 없다 못해서 마이너스네. 처음에 전세로 시작한 부부가 어떻게 자가로 갈아탈 수 있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를 텐데.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걸? 자기는 집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지금 우리 나이에 서울에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된다고? 주위를 좀 둘러봐. 우리보다 젊은데 집 가진 부부들 생각보다 많거든. 자기처럼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랑은 얘기하기도 싫어. 저번 주 로또 당첨이 됐었어야 하는데. 도대체 내 차례는 언제 오지? 나는 돈도 없고 운도 지지리도 없네.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뒤져버릴란다. 남편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어서 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항상 칭찬했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한 푼 없었어도 잔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언제나 자기 인생과 남 인생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도 해주고 현실적인 인생 계획을 세워보자고 제안도 해봤지만 남편의 자기 연민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혜선아, 엄마랑 아빠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단다. 너희 아빠 건강을 위해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기로 했단다. 갑자기 제주도에 내려가신다고? 그래, 거기에 엄마 사촌 언니가 살고 있잖니. 지금 남는 집이 한 채 있다고 거기 내려와서 살면 딱 좋겠다고 하더구나. 너도 알겠지만 제주도 생활이 너희 아빠 평생의 소원이었잖니.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못 이뤘지만 이제는 너희 아빠 소원 들어주고 싶구나. 알겠어요. 걱정은 되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믿고 따라야지 어쩌겠어. 고맙다. 그리고 서울집 말인데. 제주도 내려가서 안 올라오실 생각이면 서울집 파셔야지. 그거 팔아서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파니? 엄마 생각에는 너니가 들어와서 살면 좋을 것 같아. 은행 대출이자만 줄어도 너네 생활 편해질 거 아냐. 나는 엄마 아빠 도움받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열심히 일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 네 맘은 알겠어. 그런데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차서방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너네가 들어와서 사는 걸로 하렴. 제발 부탁이다. 저는 젊어서부터 부모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자립심을 잃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서방, 우리 혜선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우리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집에 자네랑 혜선이가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어. 상준 씨 생각은 어때? 나는 솔직히 탐탁치 않거든.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무슨 소리야. 자기는 좀 가만히 있어. 장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사 들어가면 될까요? 갖고 있는 짐 정리해서 내려가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차서방도 그 정도면 전세집 정리하기에 충분하겠지? 엄마, 저희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 없다니까. 한 달까지야 필요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집 비워만 주신다면 저희가 얼른 들어가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상준 씨, 내일 당장 집 비우라는 게 말이 돼?
혜선이 너는 좀 가만히 있어봐. 차서방 생각이 그렇다면 되는 대로 일찍 정리하고 집 비워주겠네. 어느 정도 살다가 명의 변경도 해줄 생각이야. 그럼 정말 땡큐죠. 그럼 앞으로 그 집은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그래, 너희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안 그래도 집이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살 때보다야 낫겠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 친구 중에 명의 변경이나 증여세 관련으로 빠삭한 애가 있거든요. 바로 연락해서 명의 변경 관련해서 서류 준비하도록 할게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며칠 만에 명의 변경 관련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이 영 찜찜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산다고는 해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 집인 건데 마치 자기 집이라도 생긴 것 마냥 들떠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명의 변경을 진행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공원 산책 중.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눈빛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내 얼굴에 자가 보유자라고 써 있나 봐. 자가 보유자라니 잠깐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사는 것뿐이잖아. 내가 명의 변경 서류 다 줬잖아. 아직도 제출 안 했어? 증여세부터 이것저것 내야 할 게 많더라고. 아직 정신이 없어서 안 냈어. 장난하냐? 내가 그것부터 처리하라고 했잖아. 당장 내일 가서 서류 제출해. 알았어.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안달복달이야? 명의 변경을 하더라도 내 명의인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자기가 자가 보유하게 된 건 아니잖아. 우리 부부잖아. 너랑 좀 살다가 이혼해도 그 집 가격 반절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자가 보유나 마찬가지지 뭐. 뭐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자기랑 어떻게 헤어지겠어. 그것보다 우리 생산적인 대화를 좀 해보자. 이 집 우리한테도 너무 큰데 이대로 두기는 아깝지 않아? 남는 방은 월세로 돌릴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제주도에 계시다가도 가끔 서울 올라오실 거 아냐. 그때 쓰시겠지. 1년에 한두 번 올라오실 때 쓰려고 방을 비워둔다고? 내 상식에는 이해가 불가능한걸? 장모님 장인어른은 모텔 가서 주무시라고 해. 서울 바닥에 남는 게 모텔인데 굳이 우리 집 오실 필요는 없잖아. 차상준, 정신 차려. 이 집 우리 엄마 아빠 집이야. 그런데 당신들 집 놔두고 모텔 가서 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 밑에서 종속된 삶을 살 거야? 집 주셨으면 끝이야. 이건 우리 집이라고. 한번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절대 양보 못해. 이건 내 거야. 돈에 욕심 있는 것도 좋고 야망 있는 것도 알겠는데 부모에 대한 예의도 없니? 예의가 밥 먹여주냐?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조기 은퇴하는 게 꿈이거든. 이 집 이용해서 월에 200만 원만 내 통장에 꽂히면 좋겠다. 그럼 바로 회사 때려쳐야지. 그 후로 몇 달 지나지 않아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도 간과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관리하면 오래오래 사실 줄 알았기에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매일매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그이가 너무너무 이상해. 요즘 그이 하는 행동 보면 그냥 미친 사람 같다니까. 아무리 우리 아빠랑 안 친했어도 그렇지. 자기 부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로또라도 당첨된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실실거리면서 다닐 수가 없어. 차서방이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로또 당첨되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다 쓸 인간이야. 돈 욕심이 어찌나 많은지. 입만 열면 돈.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다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로또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로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렇다니까? 엄마 뭐 아는 거 있어요? 나는 너도 다 아는 얘기인 줄 알았어. 엄마가 보여준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장모님, 혜선이 말로는 장인어른 앞으로 생명보험이 있다던데요. 그거 받으셨어요? 아직은 못 받았고 곧 받게 될 거야. 왜 그런가? 그거 저 주셔야겠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제가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잖아요. 그런 큰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죠. 날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괜찮네. 젊어서부터 돈 관리는 내가 해왔어서
굳이 차서방한테 맡기지 않아도 괜찮아. 장모님, 이제 장인어른도 안 계신데 노후 어떻게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결국 제가 장모님 노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돈 주시면 제가 장모님 남은 인생 책임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장인어른 생명보험금 저 주세요. 자네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그렇다니까요.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장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돈 입금하세요. 아참, 장모님도 생명보험 들어놓으셨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장모님도 생명보험 하나 드세요. 제 친구 중에 보험하는 애 있거든요. 제가 장모님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아니, 나는 괜찮아. 장모님도 좀 있으면 저승길 가실 거잖아요. 그때 저희한테 뭐라도 베풀고 가면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생명보험 하나 드시고요. 수익자 이름에는 제 이름 쓰세요. 혜선이 걔는 777 못해서 돈 관리 제대로 못하거든요. 제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생명보험금 똑소리 나게 관리할 테니까 저 믿고 맡겨주세요. 엄마, 그래서 아빠 생명보험금을 차서방한테 줬어요? 하도 달라고 성화길래 일부만 보냈어. 그럼 아빠 생명보험금을 자기가 받아놓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네. 그 인간 머리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하잖니. 엄마, 설마 그 말을 진짜 믿는 건 아니죠? 나도 눈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전부 믿겠어. 그래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확인해 봐야지. 어쩌려고 그래? 또 싸우려고? 싸워서라도 그 인간 진심을 확인해 봐야지.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얘기해 봤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궁금해 떠본 것이었죠. 상준 씨,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몸도 많이 안 좋고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너무 좋지. 집도 횡했는데 잘 됐다. 월세는 200씩만 달라고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월세를 받겠다니? 남의 집에 살 거면 월세를 내야지. 이 집 엄연히 우리 집이고 장모님이 사용할 권리 없거든. 염치 없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사시겠다면 내가 넓은 마음으로 허락은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월세는 내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이거 완전 쓰레기 새끼네. 우리 엄마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새끼야. 뭐? 너랑 나랑 이혼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럼 위자료로 집값 절반은 내놔. 이거 완전 또라이네. 이 집 아직 명의 변경 안 했고 엄마 거거든? 근데 너한테 위자료를 왜 주냐?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동안 밀린 월세를 받아도 모자를 파네. 너 아직도 명의 변경 안 했어? 그때 분명히 나한테 한다고 했잖아. 너는 손이랑 발이 장식품이냐? 내 말 한마디만 믿고 등기부 등본 확인도 안 해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집 우리 엄마 집이야. 너는 여기서 살 권리 따위 없으니까 썩 꺼져.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화 풀어. 장모님 모시고 싶으면 내가 월세 안 받고 여기 살게 해드릴게. 내가 그것만 갖고 그러는 게 아냐. 네가 우리 아빠 생명보험 가져간 거, 우리 엄마한테 생명보험 들라고 강요하면서 수익자 이름은 네 이름으로 하라고 한 거. 전부 다 알고 하는 소리야. 너라는 인간한테 정내미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 당장 꺼져. 우리 이혼이야.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저 몰래 주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더군요. 맨날 돈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엄마는 본인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됐다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이 사연을 통해 결코 엄마 때문이 아니라고 전적으로 그 인간이 잘못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